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한 만두 전문점.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한 음식이 대접을 받는데요. 겨울 별미의 대명사 만두가 대표적입니다. 식당 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만두 전골하고 만두 칼국수요. 그게 제일 많이 나가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전골이 많이 나가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찐만두나 군만두보다 뜨끈한 국물이 있는 메뉴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예전엔 겨울이 돼야 소에 들어가는 신김치를 먹을 수 있어 겨울이 제철이었지만 요즘은 추위에 온몸을 녹이는 뜨끈한 맛 때문에 겨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전 연령의 사랑을 받아 겨울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식당이 붐빈다고 하네요. 이 추울 때 이런데서 따끈하게 만두 전골 이렇게 먹으면 속도 풀리고 그러면 추위를 좀 잊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두부의 고소한 맛과 또 여러 야채, 고기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서 영양면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두 맛있어요. 경기도 양주시 한 만두 전문 공장. 쉼없이 만두를 찍어내며 분주히 돌아가는 기계들. 만두는 겨울이 극성수기로 아침부터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만두는 총 180종이나 되는데요. 그중 주문에 맞춰 하루에 생산해야 하는 만두 종류만도 4~5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하루 종일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분량 고르고 이렇게 붙은 것도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떨어져서 분량이 안 나오니까 자동 포장이 하기가 쉽죠. 겉으로 얼핏 보기엔 모두 기계로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만두 생산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이렇게 성형 작업뿐 아니라 재료 손질과 포장까지 모두 인력이 필요한 작업의 연속입니다. 중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갈비만두가 있고요. 손만두, 왕만두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보통 생산량은 평균 17톤 정도가 평균 생산량이고 그다음에 최대는 한 23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반죽실. 만두 생산 스케줄에 맞춰 반죽을 만들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만두별로 피의 형태가 달라 해야 할 작업이 많습니다. 하루 한 평균적으로 한 300포대 정도 들어가고요. 생산량이 많은 날에는 370, 80포대 정도 더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생산이 얼마나? 하루에 밀가루 생산량만 한 7,000kg, 많게는 7,000kg 만들고 평균적으로 5,000kg. 만두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밀가루가 모두 다릅니다. 4~5종류의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만드는데 소금과 정제수 외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유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온도를 재는데요. 이유는 온도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반죽이 질고 낮으면 또 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형에 적합한 피를 만들기 위해선 온도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반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평하고 긴 형태로 나온 것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성형팀에서 기계 작업을 할 때 너무 두꺼우면 피가 잘 안 들어가서 만두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그냥 적당한 두께랑 적당한 크기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절단까지 마무리되면 작업자가 성형실로 반죽을 이동하기 위해 보냉 박스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런데 반죽을 이동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네요. 위에 이제 수분이 있는데 수분기가 나가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완전히 덮어서 이제 외부 이물이 이제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죠.
이곳은 배추 보관실입니다. 만두소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배추다 보니 보관량 만두 어마어마합니다. 배추 시즌이 되면은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추후 선별해서 배추 사용하는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손질해가지고 사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추 여기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거는 약 4톤 정도 되고 있고요. 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만두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내에는 전량 손질하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그런 상품은 원재료의 상태를 알 수 없어 힘들지만 재료 작업부터 직접 합니다. 미리는 안 해놔요. 이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스케줄을 보고 그 들어갈 만큼 배추 손질을 해놔요. 신선도뿐 아니라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모든 재료는 당일 손질, 당일 작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배추는 꽁지를 잘라낸 후 겉면의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버블 세척기에 넣습니다. 오늘 씻어야 할 분량만 10kg짜리 100박스, 300포기가 넘습니다. 배추의 선도 유지를 위해 찬물에서 세척해야 해 겨울엔 손이 시려 작업이 힘듭니다. 처음은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돼. 첫 번째 건. 왜냐면 위로 이게 가라앉지가 않고 위로 뜨니까 위에는 좀 만져주면서 씻어줘야 되고. 우리가 보통 배추를 달다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채소에 비해 사이사이 벌레가 참 많습니다. 또 겹겹이 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잦아 이물질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보다 더 여러 번 꼼꼼히 세척을 한다네요. 이번엔 시원한 맛을 내고 고기처럼 씹는 식감을 내는 역할도 하는 재료 무말랭입니다. 무말랭이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줘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불리면 오독오독한 식감이 사라져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손질 포인트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죠. 3번, 4번 세척하고 그 다음에는 선별하고 약을 막 하얗게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산으로 말린 건무라. 일부러 이렇게 표백 이런 거 안 하시는구나. 그게 없는 상태로 오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물에 불리는 과정이 끝나도 무말랭이 작업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작업자 둘이 서서 또다시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는 것일까요? 이물질 고르고 있거든요. 비닐이나 끈. 원재료에 공을 들이는 만큼 손 가는 공정이 참 많습니다. 작업장 다른 쪽에선 만두소에 넣기 좋은 크기로 곱게 간 두부를 냉장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두부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바로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다들 이렇게 해서는요 상해버려요. 포개놓으면요 식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이를 띄우시는 거네요? 찬바람이 냉장고 바람이 들어가야지만 식대가 내놨을 때. 이렇게 매일 손질해야 하는 채소만 하루 40가지, 양념은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주문량이 밀려드는 철에는 정말 물 마실 틈도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같은 시각 만두 성형실. 만두소를 커다란 삽으로 퍼넣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맞추려면 1분에 한 번씩 삽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두소와 반죽을 넣은 성형기계가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1차 성형기계에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온 만두를 작업자들이 하나씩 동그랗게 말아 전통적인 손만두 모양으로 2차 성형을 합니다. 속도와 기술이 모두 필요한 작업입니다. 볼록하게 해야지 이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건 만두지만 날개도 잘 접어져 갖고요. 구멍이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구멍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신기하게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정말 모양이 일정합니다. 거의 만두의 달인이신데요. 냉동만두는 이제 한국인의 대표 간편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근 1년간 간편식 중 가장 많이 구매한 메뉴가 만두와 피자입니다. 구입 경험률이 무려 94.8%라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국민 간편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형이 끝난 만두는 증숙실로 옮겨지는데요. 95도 이상의 증기로 익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두가 맛있게 익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소멸하게 됩니다. 증숙 후엔 차가운 바람으로 한김 식혀주고 바로 영하 42도에서 급속 냉각이 진행됩니다. 40m의 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 동안 만두는 완벽한 상태로 냉동됩니다. 만두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물만두 같이 속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왕만두처럼 속이 많이 들어가는 만두의 경우는 최소 5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된 만두는 포장 라인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딱딱하게 언 만두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꽤 커서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라고 하네요. 급속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도 이하를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항상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치면서 빚고 찌고 식히고 얼려서 나온 만두가 숨 돌릴 새도 없이 마지막 과정인 포장에 들어갑니다. 예전엔 4인 가족 기준의 1kg짜리 대용량 포장이 많이 판매됐다면 요즘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200g대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링이라는 날짜라든가 우선 보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골라내야 되고. 빠르게 오후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박스엔 빨간색 테이프를 붙이고 또 어떤 건 분홍색 테이프네요.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색색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박스에 똑같은 색깔의 테이프를 쓰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택배 쪽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제품을 안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제 테이프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만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네네. 요즘 같은 성수기엔 시간 맞춰 물건을 출하하기 위해선 선 생산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냉동 창고에 보관된 만두 가격만 해도 자그마치 8억 원어치나 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만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숙주를 데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실 숙주는 손질하기 가장 까다로운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일일이 다듬어야 하고 또 데치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손질해야 하는 양만 해도 총 1000kg.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데친 후엔 주로 고급 만두의 소로 사용됩니다. 뜨거운 물에 데친 숙주는 빨리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혀줘야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70도에서 데쳐요. 조심해야 돼요. 뜨거워요. 뜨거운 열기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 속에서 하는 일이라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주가 물에 절어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1, 2분에 한 번씩 무거운 상자를 들어 물에 넣고 건져내는 작업에 연습입니다. 시간도 딱딱 맞추고 온도도 딱 맞추고 식감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온도가 잘못되면 이거 숙주는 비린내 나잖아. 소비자의 취향이 다각화되면서 만두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손질해야 하는 재료들도 많아졌는데요. 쭈꾸미는 빨판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여러 번 씻어줘야 하고 대부분의 해산물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동과 세척을 반복하다 보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손이 아플 정도로 시립니다. 냉동돼 있는 상태로 와서 하루 동안 해동하고 세척하고 찜기에다 작업할 거예요.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손질하는 데 시간과 정성이 더 많이 들지만 새로운 맛을 내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두 공장의 웬 떡일까요? 쫄깃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콘치즈도 그렇고 크림치즈도 그렇고 얘도 피자도 그렇고 거기엔 떡이 좀 들어가요. 쫄깃하게 씹는 식감을 주는 데는 가래떡만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한 번 만들 때마다 50kg 정도씩 사용하는데 통째로 들어가면 딱딱할 수도 있어 곱게 갈아 만두소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만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인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신중하게 무언가를 골라내고 있어 자세히 봤더니 오도독 뼈네요. 뼈 같은 거는 구매하신 분들이 드시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히 보면서 선별을 해야죠. 근데 기계 초핑하면서 2차로 한 번 더 하고. 살 속에 박혀있는 뼈들은 기계로 제거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하루 작업량인 4톤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뼈 제거보다 더 힘든 작업은 냉동된 고기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 힘을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특히 손목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아프긴 하죠. 만두소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주로 뒷다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뒷다리엔 지방이 거의 없어 좀 뻑뻑한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 5% 정도의 비계를 같이 섞어 사용하는 것이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손질이 끝나면 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오전 치열했던 재료와의 전쟁을 끝내고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들어간 만둣국입니다. 가끔 이렇게 특식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종류의 만두가 모두 들어가 있는 푸짐한 만둣국이 나온다고 하네요. 또 만두 좀 더 주세요. 네네. 교자. 네, 교자. 네, 감사합니다. 만들면서 매일 보는 만두지만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선 만둣국이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계속 보니까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 만두 뭐 들어있어요? 저는 왕만두하고 왕교자요. 왕교자? 그다음에 매운 갈비랑 쭈꾸미 같은 것도 들어왔네. 아, 쭈꾸미 만두? 맛있겠다. 만둣국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예, 만두 회사인데 만둣국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둣국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점심시간 후 찾은 곳은 제품 개발실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180여 종의 만두 모두 이곳에서 개발됐는데 수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해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네요. 뭉치는 걸 좀 많이 테스트해봤어. 단맛도 약간 줄일까? 네. 그죠, 간이 아까 그거 먹은 것보다 세지? 네, 세요. 비건인데 이 정도면 완전 땡땡 뭉쳐있어서 피 불린이 좀 심하지 않아? 벌 늘어나가지고.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만두를 개발 중입니다. 저는 여기서 식감이랑 그리고 참기름 향 조금 있어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가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감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뭉치고 있는지 그리고 피 분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게 모두 중요한 거여서 그런 거를 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완점을 찾았으니 이제 다시 만들어서 먹어봐야 합니다. 개발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두를 먹게 된다네요. 비율이나 재료량은 매번 수치화해서 정확도를 더 높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오차가 없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만두를 빚을 차례인데요. 최대한 생산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부터 크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4년. 이제 만두 빚는 일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모양, 이게 시각적인 부분도 현장이랑 일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현장에서 나왔을 때 또 똑같이 되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많죠. 레시피를 수정한 만두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비건 만두는 고기가 없어 속에 있는 채소가 잘 뭉쳐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중히 먹어보는 작업자. 과연 잘 나왔을까요? 한 80%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맛을 좀 세밀하게 조절하고 아까 팀원들 얘기했던 거 반영해가지고 테스트를 더 해봐야죠. 이렇게 오랜 개발 끝에 탄생한 조금은 특별한 만두가 바로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콘치즈 만두입니다. 콘치즈 만두에는 다른 만두와 달리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마요네즈와 전지 분유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재료가 특별한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고기 같은 경우는 밑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합 시간을 길게 하고요. 그리고 뭐 두부라든지 식감이 연한 거 같은 경우는 배합 시간을 짧게 줘가지고 뭐 으깨진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콘치즈 만두는 일반 만두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됐는데 요즘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옥수수와 치즈 등 각종 재료의 배합이 끝나면 성형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만두소를 성형 기계에 채우면 자동으로 만두가 빚어져 나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발된 만두다 보니 모양도 삼각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만두끼리 서로 붙으면 터질 수 있어 기계에서 나오자마자 일일이 손으로 떼어줍니다. 장갑 모양이 나와야 만두가 예쁘고 하니까 기계로 나오는 거 제품 하나하나 손으로 일정하게 모양 잡아서 작업해요. 겨울은 냉동만두 연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생산을 위해 성형 라인엔 베테랑 작업자들이 포진돼 있지만 생산량을 맞추려면 분주한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가 분주하게 오늘 배송량을 확인합니다. 빠르게 배송이 돼야 되니까요. 예, 냉동고에서 나온 물건들을 빨리 배송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가야죠. 요즘은 만두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K푸드 열풍의 선두주자로 한국 만두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홍콩 등지로 많은 양이 수출된다고 하네요. 이동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20km, 130km 정도 되기 때문에 첫 집이 아무래도 수도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방을 내려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 내려가지 않으면 배송이 안 되는 거죠.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작업자들의 정성도 가득 담긴 만두가 전국 각지로 출발합니다.